24살에 9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서 씨. 당시 서 씨는 결혼 생각이 없었지만 갑자기 아이가 찾아오면서 서둘러 결혼했다고 하는데요. 또래보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항상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래도 천사 같은 아이를 보면서 힘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서 씨는 본인의 혼전 임신에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바로 당시 서 씨와 결혼을 하고 싶었던 남편이 일부러 임신을 계획했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에 이혼 생각까지 든다는 서 씨. 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이 여기 화면에 안 잡혔는데 이 네 분이 진짜 뭐 이런 이거 하면서 다들 막 동시에 화를 내셨어요. 자, 이 기자 좀 내용을 좀 시작해 보죠. 네, 일단 이들의 만남부터 좀 짚어보면요. 이 당시에 서 씨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이 취업 준비하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 남편은 그 편의점의 점장이었는데요. 이 서 씨가 아르바이트한 지 3개월쯤 뒤에 먼저 고백을 해왔습니다. 이 서 씨는 나이 차이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옆에서 세세하게 다 신경 써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고 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남편은 결혼 정년기라면 정년기라고 할 수 있는 나이였고 이 서 씨는 이제 막 대학 졸업한 사회초년생이었기 때문에 이 교제 전에 유독 고민이 좀 많았다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이 서 씨는 나는 아직 결혼 생각 없는데 나랑 만나서 시간 낭비하느니 오빠 또래 만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이 남편은 나는 결혼할 상대를 만나려는 게 아니다. 그냥 너라서 좋은 거다. 이 사귀다가 너도 결혼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 난 언제까지든 기다릴 테니까 만나보자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교제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아내 서 씨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시작을 했네요. 그 이유도 좀 있었어요. 이 서 씨 같은 경우 어릴 때 가정 환경이 썩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이혼해서 따로 사시고 뭐 그 덕분에 이제 어린 동생을 거의 엄마처럼 키웠습니다. 동생을 자식처럼 키우려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많이 못했겠죠. 학창 시절에 제대로 놀지도 못했고 또 항상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었고 그래서 뭐 연애하고 여행 가고 이런 것들 또래처럼 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일단 뭐 돈을 좀 벌고 나면 20대에는 그동안 못했던 것도 좀 하고 그리고 나서 30대에 결혼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하고 이런 가정사를 또 남편에게도 다 말했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이 아니라 결혼을 하더라도 30대가 돼서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남편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렇게 계속 철벽을 치는데도 그런데도 계속 졸랐던 겁니까, 옆에서? 아니야. 맨 처음에는 아니 뭐 나도 그렇게 급하게 결혼을 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그냥 천천히 너 준비될 때 해. 라고 얘기를 해서 연애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만나서 6개월쯤 돼서부터 이제 이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자기 드레스 입으면 얼마나 예쁠까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하고 내 친구들 3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너무 잘 살아. 근데 우리 6개월 됐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은근히 압박을 이제 가했는데 이제 한 1년쯤 돼서부터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나이 33살인데 내 친구들 다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지금 안정을 이뤄가고 있는데 난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 너를 기다려야 돼. 그냥 결혼하면 안 돼. 친구들이 너 다 차일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 막 이렇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야, 일종의 이것도 가스라이팅이에요. 예? 100%. 예. 나 이거 참. 승현님. 예. 사실 데이트 폭력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뭐 시청자 여러분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통제도 저는 데이트 폭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앵커가 말했다시피 사실 거의 완벽한 가스라이팅인 거잖아요. 나 결혼해야 돼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현실로 옮깁니다. 1년째 딱 되는 날 이제 뭐 우리가 만남을 좀 준비하고 좀 기념을 하자, 좀 기쁘게 하자라고 해서 그 친구들과 준비한 그 장소에 갑자기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반지 딱 들고 와서 너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이야기하고 주위 사람들이 결혼해 이렇게 했는데 이 여성분은 그 순간에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힘들지만 우리 5년 후에 결혼하자라고 하면서 저 상황에서도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예. 분위기는 좀 싸늘했지만 그 순간은 잘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자연 기자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여성분들이 보통 이렇게 야구장 혹은 저렇게 뭐 사람들 많은 곳에서 갑자기 뭐 하고 있다가 뿅 꺼내가지고 딱 결혼해줘 이러면 극혐이라고.
너무 싫습니다. 너무 싫고요. 거기에다가 제 예상치도 못했는데 받은 프로포즈다 2배로 싫습니다. 아 진짜. 예, 뭐 제가 다 대표할 수는 없지만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좀 이렇게 어떤 프라이빗한 둘만의 공간에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때, 어느 정도 합의가 있을 때 진심을 확인하는 정도로 좀 프로포즈를 받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지금 이 사연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던 아이가 생긴 거야. 맞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것도 갑자기 프로포즈처럼 갑자기. 예, 갑자기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서 씨로서는 너무 의아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결혼이 싫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임을 제대로 안 했을 리가 없지가 않습니까? 항상 뭐 문제 없이 해왔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다만 서 씨가 이 약을 먹었었는데 그 피임약을 먹을 때마다 이 당시엔 남자친구였던 이 남편이 그거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내가 그냥 알아서 잘할게 약은 먹지 마라고 얘기를 해서 피임약은 먹지 않아 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항상 제대로 잘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임신은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당시에 남편이 뭐 잘해도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다곤 하더라. 이렇게 찾아온 아이면 정말 우리한테 찾아온 천사가 아니겠냐. 무조건 낳아서 길러야 하지 않겠냐. 라면서 굉장히 좋아했다는 겁니다. 또 아이를 지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때 어영부영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아 진짜 이게 소장님. 네. 형 이게 진짜 약간 족쇄로 채운 거예요. 예. 그런데 예. 족쇄를 채워서 결혼해서 또 엄청 행복하거나 너무너무 잘해주면 그래도 그래 내가 젊음은 내가 못 지켰지만 그래도 결혼해서 남편이 이렇게 자상하고 아이도 예쁘니까 그래도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또 아내거든요. 근데 아이는 너무너무 예쁜데 이 남자 180도 변했어요. 아이고. 결혼하기 전에 너무너무 자상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뭐 아이도 잘 돌보지 않고 자상한 것도 없고 뭐 그냥 무뚝뚝하고 뭐 저렇게 집에 저 사파 딱 적어내요. 뭐 그냥 텔레비전만 보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아유, 근데 아내가 지금 어리잖아요. 20대. 진짜 얄밉게 예, 초중 정말 짜증나네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살고 싶지 않지만 아이가 너무 예쁘고 또 이혼해서 자기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도 생각나고 마음을 다 잡는 거죠. 친구들이 호캉스 간다, 연애한다, 승진한다 이럴 때마다 아니야 난 그래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야 돼. 난 행복해. 아유. 이렇게 자기 세뇌하면서 지낸 거죠. 야,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진짜 약간의 반전이 시작되는 상황인데요. 결혼 3년 만에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립니다. 혼전 임신에 숨겨져 있던 비밀. 제가 이걸 어떻게 이야기? 사실 그 범죄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법적 상식에서. 이거 범죄예요, 이거. 예. 이게 이제 남성이 아까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이 그냥 어떻게 보면 해프닝으로 했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적이고 계획적이었다는 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휴대폰 중에 옛날에 있었던 휴대폰 뭐 특정한 일이 있어가 옛날 휴대폰을 한번 열어볼 일이 있었대요.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옛날 휴대폰 딱 열어보니까 자기와 친한 동생과 했던 대화가 있습니다. 친한 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 그 여자가 나하고 자꾸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형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하니 그 뒤에 답이 진짜 까무라치게 놀라는 일입니다. 나 결혼했잖아. 너희 형수가 결혼 원하지 않는 거 너도 기억하고 있지? 그러면서 임신을 하게 해봐. 한 방을 노려야 돼. 여자들 임신하면 결혼하기 싫어도 해. 내 형수 봐봐. 그렇게 결혼하자고 난리쳐도 안 하더니 임신하니까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범죄인데 결혼했잖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런 형태로 임신시키는 거 저는 성폭행이라고 봅니다. 이건 성폭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백 변호사님께는 네. 우리 이 기자 얘기를 듣고 나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방법이 지금 뭐 승 의원님이 저렇게 이건 성폭행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네, 이 서 씨가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그 이어지는 문자도 정신을 부여잡고 다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자세한 방법까지 다 일러주더라는 겁니다. 이 피임 도구를 미리 훼손을 해놔라. 그러면 의심도 안 한다. 그리고 피임약은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걱정하는 척하면 알아서 안 먹는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당시에 미리 피임 도구를 훼손해놨던 건 거죠.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시절에 당시 남편은 꼭 본인이 사온 피임 도구만 고집했다는 것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런 남편의 치밀함 그리고 이 4년 전에 임신 사실을 알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식음까지 전폐했었는데 그날의 기억들 그리고 현재 자신의 처지 이런 것들이 오버랩되면서 서 씨는 현재 이혼까지도 생각이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 사안을 가지고 무슨 성폭행이다. 이거는 진짜 범죄다라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냥 뭐 또
이 시대적인 조류에 또 편승해서 또 이렇게 여자 편을 드는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요. 이거 캐나다 대법원에서 지난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거 피임기구를 사용한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를 어긴 성관계는 동의가 수반되지 않는 성적 행위다 해가지고 성폭행 범죄로 인정을 했어요. 저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요. 성폭행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승현님하고 또 앵커님하고 즉 캐나다의 법원하고도 생각이 좀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성행위 자체에 동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임을 한다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속인 것은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걸 성범죄로 인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혼 사유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당사자의 신뢰를 완벽하게 무너뜨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이혼은 가능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아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남편과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이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남편은 정말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가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그 얘기는 저희가 궁금증 짚어보고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자,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 궁금증 짚어봅니다. 자, 24살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남편의 이 계획, 그것도 아주 음흉한 계획에 의한 거였다. 자, 일단 백 변호사님은 일단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경우라면 사실 혼인을 계속하게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죠. 남편의 신뢰관계는 완전히 바닥이 됐고 그리고 결혼 이후에 이 남편의 생활도 지금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남편이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건 이혼 사유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승현님. 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이런 사건은 성범죄다라고 좀 이렇게 좀 의견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검사하면 이거 100% 기소합니다. 왜냐하면 성행위의 그 조건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는 저는 피임하는 거 피해 여성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내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피임을 하고 있는데 그 남성이 피임을 안 해도 된다. 내가 피임을 할 테니 너는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조건 하에서 성행위를 했으면 그 조건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 조건이죠. 그걸 자기적으로 그걸 훼손시켜서 임신을 시켰다면 제가 봤을 때 임신시키는 행위는 상해가 되지 않지만 그 행위 자체는 저는 성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명 갖고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임신을 시켰을 때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낙태죄 폐지돼서 절대로 생명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라는 거 정말 목숨 걸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남편의 행동을 옹호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 지금 네, 지금 거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저도 승현님 말씀 공감한 부분은 많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범죄는 어렵지 않을까. 앞으로 좀 많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확실히 말씀해. 이거는 우리 법이 현실이 그렇다라는 걸 설명을 하시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태도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요. 자, 소장님. 네, 남편이 너무 이기적이죠. 예, 임신을 시킨 것도 그렇고 결혼에 바뀐 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아내가 이기적이어도 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내가 정말 지금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용서할 수 있을지 아니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지 이혼을 할지 하지 않을지 사실 우리 선녀와 나무꾼도 이런 비슷한 얘기인데 결국 선녀도 아이들 데리고 선녀 옷 찾은 다음에 하늘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권리는 아내에게 있다. 아내께서는 본인의 행복만을 생각하시면서 선택하실 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많이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계세요. 네, 일단 마헤이브님은요, 이거 폭력 맞죠? 남의 인생을 완전히 구속하고 조종한 건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체리콩님, 우리나라 법이 너무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아요 하셨고요. 이 강민돌님, 사랑이란 가면 뒤에 범죄다. 라랄라님, 신뢰가 와르르 무너져서 알기 전으론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네요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백 변호사님 짧게 말씀 주시죠, 뭐. 저야 이 남성의 행동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고 이 아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 남편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류의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련해서 저는 아까 우리 승현님 계신 저곳에서 열심히 좀 연구도 하시고 확실하게 또 하겠습니다. 뭔가 많은 이야기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